수업 1시간 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교사 신승희라고 합니다. 이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요즘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AI와 에듀테크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지금 배우려고 많은 연수들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로 원어워라는 코스 아워를 접하게 되었고, 올해 제가 맡은 저희 학급의 아이들과 함께 이 코스웨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업을 시도를 해 보았는데, 그 수업 사례를 공모전을 통해서 우연히 공모를 해 보았다가 이렇게 수상까지 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오늘 선생님들께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평일 이제 저희 여름방학 이제 지나고 여전히 너무 무더운 날씨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QR 코드 뭐 휴대전화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멘티미터로 접속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잠시 멘티미터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건데, 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 귀한 평일 저녁 시간을 내셔서 저희 수업 사례를 참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고거를 쪼끔 제가 알고 나면 선생님들께 발표를 해 드릴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멘티미터에 들어가시는 게 혹시나 번거로우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채팅창에다가 쳐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선생님들께서 오늘의 그리고 무언가 궁금하다, 용어가 생소하다라고 적어 주시기도 했고, 아무래도 원어와 관련해서 저도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 사례를 적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보았는데, 비교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적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 수업 현장에서 제가 담임 교사로서는 어떻게 또 적용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사례 발표를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접근을 할 주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는지, 그 Y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제 지인들이 제가 이 원어와 관련해서 수업 사례 공모전에 나갔다고 했을 때 약간 의외였던 게, 저는 당연히 제 수업에 대한 궁금증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공모전을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Y로 어떠한 계기로 이 공모전에 제가 접수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청에서 다른 시도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교사인데요. 이 3-4 월쯤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교육청에서 내려온 홍보물을 하나 보게 되어요. 바로 선생님을 위한 교육용 AI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교원들에게 체험용 계정을 발급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작자작이나 퀴즈릭스, 원어워와 같이 교육청에서 체험용 아이디를 발급해주는 AI 코스웨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던 와중에 오프라인 연수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원어워에서 이 5월 달, 6월 달에 공모전을 연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저는 사실 상품에 좀 혹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이패드 이런 선물을 준다길래 '그럼 나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그냥 시도를 해 봤습니다. 나 일단 원어워, 내가 평소에 그래도 대학원에서 영어도 전공했는데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원어워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하고 이거를 정말로 쓸 수 있는지 일단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하고 원어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기간을 한 두 달 정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원어어를 이용해서 영어 활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저는 영어 교과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교과서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에는 좀 애들이 흥미를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어와의 다양한 수업 모음들을 찾다 보니 동화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수업들이 이미 많이 생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솝우화나 이런 전래 동화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 6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렉사일 지수를 고려한 도서를 몇 개 고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전래 동화에서 나와 있는 영어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기회를 한 달여 정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시범을 해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 이 코스웨어가 우리 6학년 아이들에게 충분히 적용시켜 볼 만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늘과 같은 이 지구를 위한 원 아워라는 수업을 설계를 해왔느냐? 자, 바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국토인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해서 좀 깊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수업을 설계한 거는 7월인데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원래는 이제 있으셨다가 지금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인생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네 가지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이 의미하는 것은 국제 공동 수업인데요. 저희 반 아이들이 10월과 11월에 뉴질랜드의 한 학급과 같이 국제 공동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역시나 이제 초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모집 공문을 제가 보고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었던 건데, 우리 반 아이들이 아무래도 지금 영어 전담 선생님과 이미 일주일에 3시간씩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영어를 더 한다? 약간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6학년 아이들을 좀 설득시킬 만한 무언가 제가 이제 요소를 하나 찾아낸 거죠. 얘들아, 우리 10월 달에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쌍방향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물론 통역사 지원사 선생님들이 와 계실 거지만, 한국이라도 우리가 영어를 쓰는 친구들의 말을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희들이 한마디라도 영어를 직접 내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유의미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꼬십니다. 그렇게 이 수업에 대한 당위성을 좀 부여를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토의 영역은 토의 토론 교육인데요. 그동안 사실 저희가 알고 있던 이 토의 토론 교육이라고 하면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그리고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수업을 주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에서는 무언가 찬반 논쟁에서 더 나아가서 범지구적인 이슈에 대해서 함께 지구인들이 공존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현명하게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공존형 토론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세계인들 전체에 해당하는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것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런 교육을 진행할 때 더 이상 그냥 서책형 수업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유용성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이제 내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3, 4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영어 수업에서 조금 사전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 전환 교육. 생이 의미하는 것이 생태 전환 교육인데요. 저희 수업의 큰 골자이자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 기후 위기 문제를 당면했을 때 어떻게 과연 해결을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국토 인생 영역을 적절하게 접목시키고 조화시켜서 제가 짠 하고 탄생해낸 수업 설계의 큰 틀이 바로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 단어와 문장을 익히고 이것을 소리내어서 읽고 써보며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을 궁극적으로 다짐하게 되는 영역통합형 실생활 연계 영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성북구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저희 반 아이들 이제 전담 선생님하고 논의도 해보고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 수준은 중위권에서 중하위권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가 아까 사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원어워라는 도구에 너무 치중될 것이 아니라 학습에 정말 몰입할 수 있도록 원어워 기능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전 세팅 기간을 한 1~2개월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활용을 했었던 원어워의 기능은 아무래도 초등학습자이다 보니까 단어 수준, 그리고 문장 수준의 학습을 제일 많이 하게 되어요. 그래서 단어인 독화 기능과 문장인 센텐스 기능을 제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쉐도잉, 스피킹 기능 안에서도 아이들이 무언가 듣고 따라서 말하고 읽을 수 있는 쉐도잉 기능, 그리고 퀴즈 AI 기능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원어원만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캔바라는 에듀테크 도구도 활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캔바를 이제 선택을 했던 큰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영역별로 어떻게 통합한 그러한 학습, 특히 읽기와 쓰기의 효과적인 통합 학습을 캔바라는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캔바 자체가 무언가 산출물을 제작하는 그런 도구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환경 보호라는 주제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이제 공동체 역량을 함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각자 만든 개별 산출물을 함께 공유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호평가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캔바도 함께 활용했다는 점을 같이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영역통합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설계할 때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분절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역끼리 통합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과의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매체의 발달과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네 개 기능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말이에요. 또한 어떠한 영역이 더 중요하냐 그 비중도 균등하지 않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영어를 듣말 일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표현 영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리셉션 부분에서는 듣기, 읽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떠한 영상 매체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한다는 뷰잉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 더해서 이제 아이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자신이 만든 다양한 산출물을 매체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 즉 프리젠팅이 표현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육 과정의 변화의 흐름을 저의 수업에 녹여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제가 지금부터 제 수업의 도입과 그리고 전개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원어워 기능 체험보다는 저희 수업 사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좀 중요성을 두면서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도입을 했을 때 동기 유발로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이라는 그 날에 대해서 좀 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마침 제가 이 수업을 7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7월 둘째 주에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을 이알림이로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통신문을 함께 읽고 살펴보면서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글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수업 영상은 교육 과정에 나타나 있는 권유하기와 제안하기 의사소통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선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정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선정한 다음에 제가 원어워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생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업을 생성했을 때는 단어와 문장에 대한 어떤 학습도 하게 되지만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잘 할 수 있게끔 학습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도 아이들마다 영어과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 난이도를 이제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과제 설정을 한 다음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에서 활용했던 영상은 1분 가량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잠깐 선생님들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나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소리 공유해서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rth is home to you and me. Earth is home to you and me. Let's try our best to keep it clean. Don't drop your rubbish. Don't leave the water running. Don't use up all that plastic. Do you really need the light on? 자, 요렇게 영상을 들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집에서 와이파이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고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분가량 되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공유를 했고, 이 노래로 제가 선정을 한 까닭은 일단 영어과 교육과정의 소재 중에서 생태 전환 관련된 영역이 나오는데 그 주제에 부합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기능 중 제안하기와 권유하기에 적합한 의소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초등 교과서에 알맞는 문장 형식만 드러난 영상을 고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오형식이 아닌 문장만 포함하는 노래를 찾는 게 조금 쉽지 않았고, 그래도 아이들이 don't blah blah 구문에 대해서는 3, 4학년 군에서 학습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내가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 학습 부담감이 크지는 않겠다라고 판단해서 요 영상을 선택하고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배포를 했었던 이제 수업 대시보드의 수업 생성 요 과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복화, 센텐스, 이 단어와 문장 학습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센텐스에서 사실 grammar AI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초등 교육 과정은 지금 의사소통 기반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의소 기능을 좀 더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루지 않고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내를 할 때 그래머 AI는 하지 않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스피킹 기능 안에서는 쉐도잉이라는 것을 썼는데 제가 언제 어떻게 쉐도잉을 썼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퀴즈는 아이들이 노래 가사의 내용을 정말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내용 파악용 문제로 제가 이제 따로 편집을 해 가지고 요렇게 수업을 생성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이제 단어를 학습하는 활동을 하였어요. 그래서 원어워의 기본 기능인 복화의 여러 기능을 활용을 했고요. 그 복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요 단어를 접해보고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와 철자를 알아보는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단어 학습을 할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전담 선생님이 이제 내주시는 그 영어 숙제 하는 것도 하는 거 되게 버거워하고 특히 단어 시험 있는 날에는 막 저희 반 아이들의 경우는 아침에 벼락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원어원의 좋은 점은 이 단어들을 게임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들이 잘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 게임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긍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하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 자료로 저는 원어원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AI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이미지 AI를 통해서 이제 단어에 대한 다양한 그림 자료, 그리고 이제 생성된 그런 생성형 AI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이 보다 더 풍성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활동을 하게끔 한 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 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 스펠링, 철자에 좀 초점을 맞추게끔 안내를 해서 점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잠깐 기능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미지 AI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령 earth에 대한 단어 뜻을 학습을 할 때도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다양한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클릭하고 단어 학습할 때 다음 단어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들이 뜰까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매칭 게임하고 워드 크래시인데요.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참여를 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의 경우는 이 아래에 있는 워드 크래시, 그러니까 떨어뜨리다가 drop이잖아요. 이거를 타자로 치는 그 타자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면서 즐겁게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자, 이제 단어를 학습했으니 그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서 문장 학습하기를 하였는데요. 일단 저희 반 아이들이 문장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퀴즈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퀴즈 기능의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장 배열하기, 빈칸 채우기, 의미 맞추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활동 1번에서 익혔던 단어를 토대로 문장의 구조를 학습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환경 보호 관련된 문장을 딱 하나씩만 골라서 적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그 적은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붙여보게끔 하였는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코스웨어를 활용하지 않고 종이를 나누어 준 이유는 그래도 아이들이 한 번씩 초등학습자이기 때문에 알파벳을 쓰는 순서나 이런 거를 지키면서 타자 외의 어떤 손글씨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 화이트보드에 붙이면 아이들이 생각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반 아이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구조화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좀 포인트예요.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의 쓰기 결과를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움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단계를 저의 수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파악한 뒤 이제 문장의 구조를 익히게끔 하여 점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끔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퀴즈 기능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정말로 잘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텐스 주요 기능을 제가 좀 캡처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걸 보시면 아이들이 아래에 있는 보기를 보고 단어를 선택하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직접 타이핑해서 씀으로써 문장을 완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하이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요, 그냥 아이들한테 센텐스 기능 지금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안내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문장 활동의 위계를 살펴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활동은 리딩 활동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활동을 보시면 아이들이 문장 전체를 보면서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직접 생각해서 써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의 위계 자체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활동이 훨씬 어렵습니다. 해서 아이들에게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상단에 있는 활동을 먼저 하게끔 안내를 하면서 이제 점진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활동, 여기에서는 제가 원어워로 충분히 영어 학습을 했으니 캔바 도구를 활용해서 산출물을 만들어 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배운 단어와 문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가 만든 포스터의 예시를 그림으로 갖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활동 2에서 쓴 그 쓰기 결과물을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게도 하였고, 혹은 원어워 기능을 활용해서 과제를 조금 더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캔바로 아이들이 이 문장을 통해서 환경 보호 포스터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서로에게 좀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했어요. 혹시 친구가 철자를 틀렸거나 문장 부호를 쓰지 않았으면 관련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안내를 해서 상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캔바의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배운 단어와 문장과 어울리는 이미지 혹은 영상을 삽입할 수 있게끔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반 아이들 작품을 좀 보실게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Let's not throw trash in the ocean. 그리고 Don't throw away waste. 요런 식으로 문장은 딱 하나에서 두 개만 활용을 하게끔 했어요. 그 다음 것을 보면 Do not use the plastic bag. 요렇게 요 아이는 좀 요 캔바 자체에 있는 요소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좀 생동감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다음으로 Don't use a lot of electricity.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말자. 요렇게 약간 응용을 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든 아이도 있었고, 이걸 만든 애는 근데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캐나다에서 있다가 온 애여 가지고 조금 더 단어 사용에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Don't use plastic 요런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산출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저희 반은 사실 캔바 틀 내에서도 우리 반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탭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의 이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이때 서로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면서 상호 평가가 이루어지게끔 했는데, 이때 특히 초등에서 꼭 중요한 부분은 사이버 예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캔바 교육용 계정에서는 아이들이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 아니라 실명이라 그럴 위험도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사이버 예절을 교육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단계인데요. 이렇게 완성된 포스터를 교실 앞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개정교육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프리젠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근데 이 프리젠팅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단계를 지냈었는데 첫 번째로 먼저 혼자 읽는 시간, 혼자서 읽어보는 거예요. 나의 문장을. 그 다음에 나의 짝꿍과 모드멈들에게 읽어주는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인 활동으로 발표를 통해서 프리젠팅을 하며 이 포스터를 소리내어서 읽게끔 하였습니다. 이걸 굳이 소리내어서 읽게끔 했던 까닭은 개정교육 과정의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의 통합이 알맞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세팅의 과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읽기의 단계에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혼자 읽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했냐면 원어워에서 쉐도잉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문장을 아이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고 이제 원어워 내에서 문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읽기 능력을 좀 이제 향상할 수도 있고 정확성과 유창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기평가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에다가는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하나를 넣어 놓았는데요.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내어 읽는다라는 성취 기준 자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6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리드 얼라우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개정교육 과정의 일부를 잠깐 또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소리내어 읽기를 위한 어떠한 단계가 제시되어 있죠. 혼자서 읽어보기, 반 전체가 읽기, 짝과 모드먼과 번갈아 읽기, 친구들에게 읽어주기, 시간을 정하여 읽기, 굉장히 다양한 소리내어 읽기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넣은 이유 자체도 읽는 것, read aloud의 그 어떤 읽기와 말하기의 통합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 단계가 점진적으로 저의 수업에 녹아날 수 있게끔 하여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에듀테크의 발달로 듣기, 읽기 도구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라 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는 이 듣기 읽기 도구로 원어워를 굉장히 잘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쉐도잉 기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지금 원어워에서 AI가 추출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Earth is home to you and me. 이걸 먼저 들어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통해 성취도가 조금 낮은 그런 학생들의 보충 자료로서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원어워 활용 팁을 좀 제시해 드리자면요. 이제 원어워를 통한 학습을 진행할 때 아무리 이 코스화가 잘 되어 있어도 이제 개관 순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시보드 사용법이나 이런 기능 활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당연히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용 대시보드의 모습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개인별 성취도를 파악하셔서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이거 이외에 이제 상을 눌러서 난이도 상을 선택해서 추가 과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추가 과제를 좀 안내를 하였고요.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에게는 보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아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기능들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심으로써 진정한 과정 중심 평가가 우리 교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사례 나눔을 좀 마무리하면서 수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생과 연결되는 하이터치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해 드린 교사용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개별 성취도를 이렇게 한눈으로 쭉 보시면서 파악하다 보면 늘 떨어지는 아이들이 계속 성취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에게 수업 내용에서 얘가 특히 이 단어를 어려워했구나. 특히 이 부분을 어려워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 위에 있는 부분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주관식으로다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좀 적절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래도 아이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감화가 일어나서 좀 스스로에 대한 학습 목표를 주도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단어를 10개 맞히지만 뭐 "나는 5개 맞춰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설계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관리 역량을 함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6학년 담임이다 보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학기부터 저희 반 아이들하고 지금 9월 9일이니까 이번 주부터죠. 전환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하고 무리 없이 잘 중학교의 교과 학습이나 이제 생활에 이제 익숙하고 적응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기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인 건데요. 그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세울 때 이 증빙 자료로서 원어의 학습 결과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에서도 좀 특히나 영어과에 대한 성취도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그림책이나 노래 같은 것들을 토대로 좀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요. 그럼으로써 저희 반에서는 이제 3 명의 학생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그 아이들과 미래 시민 역량과 디지털 소양 함량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정 연계인데요. 이 평가 결과를 지금 아래 보시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가정으로 선생님들께서 송부하심으로써 효과적인 가정 연계 활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말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하이터치의 아이디어가